오늘이가 34일이죠. 오늘이 아마 34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참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만 되는지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성남재단 비리척결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법 전면 개정 공동대책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장여성 공감에 있습니다. 박김영이라고 합니다. 참 참담합니다. 종로구청은 저는 구청의 공무원들을 만나면 저는 정말 가깝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공무원이 동사무소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공무원은 시청 공무원이고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은 국회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 구청에 건물을 매니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저 위에 흔들리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그러한 깃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여일 넘도록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성남재단의 비리 척결입니다. 그리고 성남재단에서도 여전히 장여성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성폭력 사건과 비리 척결을 위해서 그것에 책임을 다하는 구청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앞에 와서 우리는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불법을 하는 범법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극악하고 나쁜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마치 범죄인으로 우리는 취급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청 공무원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공무원,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내가 그 대한민국 국민임을, 그래서 나의 권리를 알려줘야 될 구청 공무원이 장애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장애 여성에 성추행을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장애여성 활동가가 이 앞에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구청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러 와 있는 장애여성 활동가에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 성추행이 그것이 그 한 사람 개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이고 정말 치유되기 어려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구청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것을, 그렇게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그런 말을, 그렇게 가해를 한 사람을 옹호하며 지금 그 범인을 잡아내지도 않고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 이럴수는 안 된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관리상 이럴수는 안 된다라는 정말 최소의 품위관리를 얘기하면서까지도 뭔가가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구청 공무원들은 여전히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런 집단으로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구청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호받을 수 있고, 무엇을 권리를 이해받을 수 있고, 도대체 우리가 이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 암담하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장애여성이 성추행 당한 사건이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현실입니다. 시설 안에서도 장애 여성은 성폭력을 당하고, 그것이 돈의 문제, 세금을 폭리한 문제, 비리 척결의 문제로만 보여지고, 장애 여성 성폭력은 가려지고, 그리고 피해당한 장애 여성은
그걸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무마돼 버리고는 맙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은 그와 똑같은 짓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구청 앞에서도 장애성의 성추행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구청의 모습이나 성남재단 비리 척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우리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구청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맥락의 구청의 모습인 걸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나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성추행을 가하고 나날이 갈수록 우리를 마치 범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구청이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배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렇게 하나의 성입니까?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뽑아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그래서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구청 공무원들은 아무 희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자기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자로서 저 안에서 세금을 착취하고 있는지,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피를 바로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공무원다운, 정말 국민의 대리자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종로구청에 단 한마디 원하는 것은 양심 있는 공무원의 모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그 사람도 한 집의 가장일 것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누군가의 자식일 것이고, 이 구청을 벗어나면 누군가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일 것이고, 구청에게서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구청이라는 곳에 있는 누리진 사람들의 공무원들이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장애인으로 시설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인간이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간답게 지역사회에서 조남한 인간으로 살고 싶어서 성남 재단에 운영하는 그 썩어 빠진 시설에서 죽어간 장애인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라고 느껴져서 함께 참여했던 우리 동지들, 첫날 이 자리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실치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개처럼 끌려가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구청장 만나러 사회복지과 가겠다고 간 우리 동지들, 접혀지지도 않은 다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마모된 관절 억지로 부러뜨리고 강제로 차에 태우고 5명의 경찰들에 의해서 사지가 들려 정경차에 억지로 태워지고, 협심증을 알아 약을 먹어야 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조사만 하는 경찰들, 우리 정당한 투쟁 알려보겠다고 아침부터 이 자리에 와야 하는 여기 계신 동지들, 이 얼마나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경찰과 공무원들은 저희를 짓밟고 함부로 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중추자 여성의 동지를 짓밟는 성추행까지 저지르는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도 아침부터 일찍 이 자리에 투쟁하러 온 우리 동지,
오전부터 우리 한수만 뛰어나가고 점심 먹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지키고 있는데 장애인 두세 분, 여성 활동가 두 분,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고 우리 투쟁 좀 알려보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데 강제로 현수막 끌어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여성분들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도망가는 공무원들 쫓아가서 항의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종로구청 공무원이 우리 동지의 몸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전등을 쳐 벨트마저 끌고 구청원으로 유유히 달아갔습니다. 아무리 쫓아가면서 소리 질러도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공무원이 성추행했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 우리 그녀가 10번 이상 소리 질렀을 때 알아들었습니다. 어느 장애가 있었던 여성 동지가 그 얘기를 10번 이상 해야지.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제서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종로구청 안으로 도망간 공무원 새끼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장애인을 그랬겠느냐? 장애인한테 그런 마음으로 들였겠느냐? 그게 경찰의 말이고 나들 만약에 그런 일 없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협박한 게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말입니다. 그녀의 그런 지옥을 우리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지옥을 그들은 또다시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그런 반응을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녀가 10번 이상 외쳐서 알아들었던 우리 너무나 속상했고 이대로 정말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청의 이번 반응에 대해서 그냥 노상 과정에 있었던 사건으로 간단하게 치부한다면 우리 결코 이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같이 투쟁하는 동지로 같은 여성으로 자신의 몸조차 방어할 수 없는 중증장애 여성을 함부로 짓밟은 종로구청 이 공무원 개새끼들 우리 결코 용서하지 맙시다. 그녀를 대신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이 파렴치한 짓거리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성남재단에서 아직도 시설에서 개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동지들 생각하면서 미래의 사진 모두 오늘 힘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녀와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결코 용서하지 맙시다.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네, 사진 찍는 모습도 몇 명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집회를 하는 건 아니고 정당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사진 찍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사진 찍지 마십시오. 그럼 구하나 외치고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 기생하는 양아치는 즉각 잡혀가라. 종로구청 기생하는 양아치는 즉각 잡혀가라. 즉각 잡혀가라. 시설 비리 척결 진행.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름 날씨 아래
단지 저희가 살고 있는 아니 어쩌면 저희가 나중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고 복지 저희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저들은 모르나 하지 않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나라에서 세금으로 돈 대줘서 시설에 투자해야 될 돈을, 시설을 운영해야 될 돈을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27억을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곧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내에 우리 장애인 동기들을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라. 바로 잡는데 국민 혈세 세금을 대주는 곳이 이 종로구청입니다. 이 종로구청이 4개 기관에 연 100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대서 그 기관 운영되는데 한 개 기관에서 27억에 먹었습니다. 말이 27억이지 이게 작은 돈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시설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시설에 있는 그리고 또 시설을 위해서 운영돼야 될 수십억의 돈을 탈취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설 민주화 그리고 또 현재 이 이사진들 이대로 안 되겠다 바꿔내라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수사로 밝혀졌으면 종로구청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점입니다. 그 책임을 하지 않는 놈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이 일들을 바로 잡아가는 우리 동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성추행을 일삼고 이게 지금 오늘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구청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들의 주장이 별거 없습니다. 세금 떼어먹는 놈 운영 못하게 하고 올바른 이사진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있는 종로구청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서 이 더운 여름날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들 주장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주장 중에 옳지 못한 주장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나다니시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낸 세금을 어떤 한 놈이 꿀거덕해서 지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그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종로구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로구청장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부터 지금까지 이 종로구청장이 뒤가 구린 데가 없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로구청장 이론도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으니까 수십억씩을 갈취하고 수십억씩을 횡령해도 그 이사진에 대해서 교체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쫓겨나자면 이 종로구청에서 100억이라는 세금을 시설에다가 세금을 투여해서 그 시설을 잘 운영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27억이나 처먹었습니다. 이런 놈을 두드라는 이 종로구청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우리들의 요구에서 폭력과 성추행으로 일삼는 이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서울입니까?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다른 것을 요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투쟁에서 반드시 이렇게 썩고 문드러진 우리의 시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설 민주화 반드시 쟁취해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공동연맹도 시설 민주화 투쟁, 사회 공공성 투쟁 그리고 또 이 썩어 빠진 재단 비리이사들을 물리치는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찍지 말라고요.
사진을 찍으려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워도 그만서 사진을 찍습니까? 그럼 참패연대 여성위원회 준비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렇게 또 이곳에 또 모인 동지들 마음 또한 이렇게 날씨처럼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또 여러분들 발언처럼 저도 성추행 사건과 관련돼서 여성위원회 준비 모임에서 오늘 성명서를 내고 관련된 입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현민 동지께서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격한 마음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 동지가 언어장애가 있으신 중증장애 여성입니다. 성추행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 분이 또 얼마나 심정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정말 10번이나 소리를 질러야 주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상황 자체가 또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지금 금요일날 벌어졌던 사건은 분명하게 비장애인 남성 그리고 종로구청 직원이라는 분명한 이제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 관계에서 여성이 그리고 장애 여성이, 더구나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 여성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은 이러한 이제 남성 그리고 이제 권력 관계를 중심에 놓고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 분명하게 그렇게 또 드러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정말 종로구청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는 폭력, 이것이 바로 반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반성한다는 것은 이후에 정말 반성하고 정말 이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로구청은 이러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 종로구청 직원이 분명히 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고, 무지함에 대해서 교육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측면, 이 측면을 저는 종로구청에서 분명하게 책임지고 이후 분명하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여성위원회 준비 모임에서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발언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백주 대낮에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또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한 이 소방서 앞에 그렇게 공식적인 기관들이 있는 이런 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남재단 시설, 시설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장애인들의 인권의 문제, 장애 여성에게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성폭력들, 인권 침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눈을 감아도 상상할 수 있고, 정말 그런 일들을 당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에서의 다양한 인권 침해들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청의 직원에 의해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남재단 시설 비리, 그리고 종로구청이 행하는 이러한 자태들은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을 얼마를 받았고, 그리고 이 종로구청 직원들에게 또 종로구청장뿐만 아니라 종로구청 직원들에게 또 내려간 돈이 또 얼마인지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로경찰서에서는 또한 이
이러한 성폭력,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여성에게 과연 그런 일들을 했겠냐, 이런 식의 발언들, 이런 것 또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장애를 이유로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옹호되거나 또한 감춰지거나 은폐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애로 인해서 그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왜곡되고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 이런 지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종로구청은 분명하게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이후 가해자 처벌을 분명히 할 것,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로경찰서 또한 이 사건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장애인에게 일어난 설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 장애 여성 피해자가 분명한 이제 그 치유되는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 전국장애인 차별참여연대 여성위원회 준비모임도 이 성남투쟁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 사건 해결되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치유되는 그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일날 사건이 일어난 날 때 저도 늦게 회의를 끝내고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밤도는 목동에 살아간다고 친구여 있어 사회 기죽지마 삐뚤어져 한쪽으로 서는 한쪽이라도 올곧게 막부린 장애복지국정마저 우리의 생존을 잇고 있다. 목동으로 이렇게 맞아 빼앗긴 공지야 가차별의 풍년 눈총을 깨고 사등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회적을 나라 해방의 나라 장해방 참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끝까지 그래서 장애방 지켜줘. 끝까지 투쟁했어. 아참을 풍년 눈총을 깨고 사백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회적을 나라 해방의 나라 장애방 참 세상을 뼈아픈 고통의 시간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여기까지 진행합시다. 수행! 동도경찰서 경기장입니다. 네, 힘차게 여러분들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해산하십시오. 네,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해산하십시오. 같습니다. 해산하십시오. 저희들의 점잖은 사자의 고초를 건드렸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저희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번에도 싸워서 승리했고 이도콘도 그래서 설정부들도 추천해서 저희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로구청 기술관련 양화진은 즉각 자포가 시설 비리 척결 직주정비 공개한다 끝까지 지키기로 문화답게 돌아보자 죽인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소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시설 비리 척결 규제 네 군마다 해보는 이승현입니다. 요즘 바다 여행인지 요즘 매스컴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다 도박을 허가를 해주고 또 그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또 아우성을 치면서 경찰들한테 게임기를 회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박판에서 흔히들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종로구청과 비리 성남재단인 사이에 있는 짜고 치는 고소득인가 생각됩니다. 지난 8월 16일 날 종로구청에서 처음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구청장인 김충년과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담당, 그리고 성남재단의 심여기 이사장, 그 다음에 조태영 전 이사장인 아들내미가 송추에 있는 시설과 철원에 있는 시설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미리 사전에 감사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감사를 할 것인가를 미리 얘기해 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날 방문이 끝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시설에서는 비상 대기를 실시를 하였고 관리자들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폐지시키고 또 소각시키고 숨기고 또 이 더운 날씨 삼복더위에 어떤 선풍기를 찬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에 대해서 선풍기를 다는 등 아주 야단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성남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장관은 특별감사를 대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깨끗한 옷과 시설의 청결함을 갖다 유지하라고 알림자까지 게시판에 부착해놓고 종로구청 감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짜여진 감사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짜고 치는 고소도 치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을 지키려 하는 경찰이 오히려 도둑을 보호하고 또 오히려 이 앞에서 잘못된 사항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요구하는 것을 불법 집회라고 얘기하며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법 집회가 아니라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시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나 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이사진들을 전원 해임하고 시설의 민주화가 반드시 쟁취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장애인들의 권리나 권익이 보장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시설이 민주화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결코 오늘 34일차 농성 중인데 34일이 문제가 아니라 340일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아서 반드시 주장하겠습니다. 저들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죠? 진짜 이 세상에서 지저분한 것은 성취해온 놈들이고 장애인 등쳐먹고 장애인 시설에 가둬놓고 그돈 자기 배속 채워서 아들 유학 보내는 놈이고 그거 하나 처벌하지 못하고 비호하고 나서는 바로 종로구청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여동생이 내 딸이 누군가에게 어떤 놈에게 가슴을 만지고 그렇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계란만 던졌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주 폭탄을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놈의 기싸대기를 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야말로 백진의 낫에 장애 여성을 성추행합니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공무원의 이름으로 성추행과 폭력을 자행합니까? 조태현 이사장이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추행건으로 이 재판이 있는데 변호인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것 좀 나이 들어서 정신장애 있는 여자 좀 만족기였으니 그게 뭐 그리 죄가 되냐고 그러냐고. 이게 바로 조태영의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한 말입니다. 어제 아니 금요일날 우리가 그 끔찍한 일도 하고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서 형사한 놈이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속력을 느껴서 만졌겠어? 그거 밀치고 그러다가 뭐 만졌겠지. 그 변호사 놈하고 그 경찰 놈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변호사 직원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추행한 놈 그놈 반드시 처벌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엮을 수 있으면 엮어봐. 엮어보라고. 우리가 무슨 우리가 사기 다닙니까? 당하지도 않은 성추행으로 울부짖고 가슴 뚫으며 경찰서로 달려간 줄 아십니까? 엮을 수 있으면 엮어보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지 딸이 그러고 지 여동생이 그랬어도 그놈이 그렇게 얘기할지